네, 장기표입니다. 어제 이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. 이 예년에 한 국정감사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무능, 또 뭐 비위, 또 이 정부 기관의 여러 가지 직권남용, 또 실정 이런 것도 상당히 밝혀내곤 했습니다. 사실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는 입법권이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입니다. 그만큼 국정감사는 중요한데 이 국정감사 이번에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하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소모적인 말싸움만 하다가 말인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인데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금융 사기 사건이자 이 금융 사기 사건이 이렇게나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것은 이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돈 벌어먹고.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왜 이런 말하자면 엄청난 이 금융 사기 사건이 일어나도록 된지에 대한 책임을 좀 제대로 추구하고 또 그 원인을 밝히고 또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말하면 국감이 좀 됐어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국감위원이 국정 말하면 이 감시가 되고 말았습니다. 국정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. 이건 대단히 잘못인데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이 라임 사태로 말미암아서 환매 중단,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나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얼마나 됐냐? 1조 6천억 원. 1조 6천억 원. 1조 6천억 원 부도난 거예요. 또 옵티머스 사건으로 또 환매 중단, 즉 되돌려 줄 수 없는 돈이 얼마냐 하면 5,100억 원입니다. 이렇도록 됐으면 이 엄청난 이 금융 부정 사건인데 그랬으면 이런 이 금융 활동을 감독하는 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? 이게? 금융감독원장 목숨이 10개라도 이게 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보도를 다 못 봤어요. 모르지만 금융감독원장 윤석현 씨인데 물러나라는 말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. 참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야당이 이 사람 물러나라 하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을 말하면 해임시켰어야 됩니다. 도대체 당신 그동안 뭐 했냐 말이야. 근데 이렇게 해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이 권력의 실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더욱이 또 이 금감원 직원이 약 2,000명 된다네요. 2,000명. 연봉이 1억이 넘는답니다. 이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다 높습니다. 2,000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 엄청난 이 금융 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걸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책임을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. 감독원장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부서장들 다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은 무책임 정권입니다. 무책임.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아마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뭐 재정부 장관이나 아마 영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다. 잘못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 더 오래 둡니다.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권입니다. 이런 것을 야당이 제대로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야당한테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더욱 이번에 윤석열 씨 사건이 말하자면 국정감사의 최대의 쟁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퇴임 후에 뭘 할지를 왜 물어봅니까? 그럼 오히려 여당이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올가미에 가두기 위해서 물어볼 질문인데 야당이 또 질문을 해가지고 이건 또 이 질문 자체가 국정감사 사안도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씨를 야권의 대선 후보를 하려고 하냐 이래가지고 이건 또 엄청난 해당 행위입니다. 해당 행위. 결국 이 현재의 이 국민의힘 야당에는 대통령 후보가 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? 그 다음에 또 이왕 말을 한 김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퇴임 후의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내가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지 않다. 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이다. 이렇게만 답변하면 되지 뭐 퇴임 후에는 사회와 국민에게 뭐 봉사할 걸 찾아보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실 고위공직자가 그런 말 하는 것은 정치할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약간 그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발언을 왜 합니까?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인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. 윤석열 총장이 저는 임기 채우지 못하리라고 봅니다. 또 채우지 못해야 됩니다.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강기정 씨 5천만 원 받았다는 게 김봉현 라임 사태 뭐 전주라고 그래요. 그 사람이 돈 주면 그 사람이 강기정 씨한테 이강 씨한테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 한때 그걸 이번에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걸 몰랐다 그래요.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. 이 정도 되면 국감장에 나와서 언론 보도되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? 검찰총장이 참 이 윤석열 총장도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. 그거 딱 언론 보도 났으면요 그 자리에서 담당 수사 책임자 뭐 지검장이든지 부장검사한테 전화든지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돈 5천억 원 5천만 원 받은 거를 나한테 보고도 안 해야 되느냐 안 했느냐 따져서 어떻게 내가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씨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감찰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의도는 굉장히 나쁜 거죠. 그러나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말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야당이 정말 윤석열 총장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 저는 비판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또 뭐 야권에서는 또 이 반문재인 이 진영에서는 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울산 선거, 부정선거 이런 거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? 그 외에도 여러 가지요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.
나는 혹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신저, 말하면 간접적으로 저 직무에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계속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. 라고 말을 들었다는 그 말도 사실 또 국회에서 할 말도 아니죠. 뭐한다고 그런 말 뭐한데 합니까? 더더욱도 별로 또 이 정권한테 잘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, 저는 혹시 윤석열 총장한테는 대통령의 그 전은 즉 직무에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는 그 전원에 상당히 힘입어 가지고 이 정권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은 하게 됩니다.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이 정권을 지금 사실상 보호하고 있습니다. 즉 이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제대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야당이 추궁해야 되지. 무슨 퇴임 후에 물어가지고 그게 또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여기 활약하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야당 후보, 대통령 후보감이 제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?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지금 문재인 정부도 잘못하지만 국민의힘도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. 서울시장 후보, 부산시장 후보 등등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. 정말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.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 정권은 그야말로 전체주의 독재입니다. 전체주의 독재를 드러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전횡입니다. 말 나누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씨 보고 윤석열 총장 보고 감찰한다는데 자기가 다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해서 이 범죄 사실을 밝혀낼 중요 간부들 전부 다 잘라놔놓고 지방으로 좌천시켜 놔놓고 또 자기 사람들로 다 심어 놔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수사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말 하는 게 정말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?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 저는 절대로 이 추미애 장관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. 쫓아내야 됩니다. 쫓아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금융감독원 원장 이거 해임시키지 못하는 이 국정감사 또 야당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. 더욱이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금감원에 있는 직원을 알아가지고 룸살롱에서 그 직원한테 그 라임 사태 검사 계획서를 좀 하나 나한테 달라. 그래가지고 옆방에 있는 김봉현 씨한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금감원 직원이 이런 행태를 부렸다면 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장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쫓아내는 것은 권력의 실세들이 이 금융 사기 사건에 한편은 봐주고 돈 받아먹고 또 다른 한편은 또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그리고 또 미리 또 자기네들 돈 다 빼먹고 이런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금감원장 해임도 못 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틀리죠.
꼼수라는 말까지는 쓰고 싶지 않지만 두 명을 추천하겠다. 근데 추천하는데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면 그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자기들 말로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이낙연 씨는 전 이낙연 씨가 이 권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실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말하면 이른바 문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앞제비 역할을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.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이런 이 말 자체가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수처가 꼭 출범되게 하겠다. 이거 자체가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겁니다. 법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지.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 바꾸겠다. 그럼 법 말라고 합니까? 그렇잖아도 이 법의 지배라는 말이 있고 법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. 법의 지배가 돼야 되지 법을 이용한 지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법에 의한 지배, 이건 독재입니다. 유신 독재도요 법대로 한 겁니다. 긴급조치도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한 겁니다.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말하느냐? 독재란 말이에요. 이 독재는 어떻게 되느냐?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. 내일 또